저는 열등한 마음을 느끼며 대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해 붙었는데 거기서 상사의 폭언과 무시가 힘들어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너무 사랑받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울면서 명상을 했는데 또 기적처럼 그런 곳으로 이직이 되었어요. 그 회사 2년 차인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회사가 교육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유치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료가 체납되고 월급도 밀렸습니다. 그때는 큰 게 왔구나. 정말 치유의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생존하지 못할까 하는 죽음의 공포도 올라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월급이 밀리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다 싶어서 맨날 취업 사이트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력서를 100통도 넘게 내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이력서를 내는데 더 집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연락 한 통도 안 오니 일순간 툭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 애쓰다 보니 너무 지쳐서 아예 몽땅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쳐가는 찰나 우연히 뜬 공고를 보고 이제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력서를 내지 말아야지. 지금 회사가 도산하면 도산하는 대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하며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근원의 마음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렵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다. 이제 나이도 있어서 이직도 안 되나 보다. 이제 기회는 없나 보다. 이런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취업이 안 돼서 무섭다. 저 좀 뽑아주세요. 목숨 바쳐 일할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구직 활동을 내려놓고 마음만 보니 아픔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하루하루 홀가분해지더라고요. 회사가 망하면 알바라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월급이 밀렸는데도 취업 사이트를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만 알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면접 연락이 없어서 떨어졌구나 하며 그때 올라오는 버림받은 두려움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무섭지. 그럴 수밖에 없던 너의 마음을 이해해. 이제 괜찮아. 무서운 건 당연해. 제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왠지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면접 본 회사에서 행사 때문에 연락이 늦었다며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는 집에서 50분 거리인데 내년 봄에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직장도 제가 취직한 뒤 저희 집 근처로 이전했고 새로 취직한 직장도 저희 집 근처로 이전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내 마음만 보고 살면 제게 필요한 건 뭐든 근원의 마음이 해준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네요. 설령 그게 불합격일지라도 그게 저에게 최선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 마음을 보는 게 아플 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재밌습니다. 나는 오로지 두려운 감정들만 느껴졌을 뿐인데 왜 취업에 성공했을까요? 두려움을 느껴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몸으로 된 내가 두려움을 느껴보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두렵다는 느낌을 가진 생각, 즉 두려움을 형상화시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 즉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몸을 빌려 두려움을 느껴보는 주체일까요? 내가 두려움을 느껴주면
창조주는 더 이상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빌려 이미 두려움을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수많은 모습의 나들을 창조해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시켜 바라봅니다. 그럼 온갖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감정들을 느껴주면 형상화된 인생 영화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느껴주지 않으면 영화는 재현됩니다. 인생 영화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형상화시켜 바라보는 놀이입니다. 만일 내가 나는 시험에 붙는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시험에 붙는 영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꾸로 나는 시험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영화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나는 왜 시험에 떨어지는 원치 않는 생각을 붙들고 스스로 원치 않는 영화 장면을 반복해 창조하는 걸까요? 시험에 떨어지는 생생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게임의 플레이어인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붙들고 있는 원치 않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생각이 창조하는 원치 않는 영화 장면이 내 눈앞에 반복해 나타납니다. 게임 플레이어인 창조주가 게임의 캐릭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주는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대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정반대의 짝이 되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반대로 짝을 맞춰 움직이며 3차원 현실이라는 생생한 인생 영화를 연출해냅니다. 예컨대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는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학교를 향해 걸어 나가고 학교를 품은 우주는 나를 향해 걸어 나오는 생생한 홀로그램 영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 속에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정말 우주 속에서 학교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를 놓아주면 창조주인 덩민 마음속에서 나와 우주가 서로 짝을 맞춰 정반대로 움직이는 홀로그램 영화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를 향해 걸어나가는 나와 나를 향해 걸어나오는 우주가 서로 번갈아가며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뿐입니다. 걸어나가는 나도 없고 걸어나오는 우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나는 시험에 떨어진다는 두려운 생각을 억눌러 붙들고 있으면 나는 시험에 붙기 위해 자꾸 시험을 치고 우주는 나를 자꾸 떨어뜨리는 장면이 내 눈앞에 반복해 펼쳐집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주가 서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빛의 떨림이 내 눈앞에 일어날 뿐입니다. 3차원 공간은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이 붙어 있지 않은 내 머리 뒤쪽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은 내 눈 앞에서만 형성화되는 빛의 환영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두려움과 함께 무의식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주면 내가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우주는 무의식에서 풀려납니다. 그럼 정반대의 짝이 되는 우주, 즉 내가 시험에 붙는 우주도 동시에 무의식에서 풀려나 나는 시험에 붙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설계한 인생 영화는 매 순간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나를 내려놓으면 내 인생 영화는 완벽하게 흘러갑니다. 거꾸로 나를 붙든 채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원치 않는 영화 장면을 반복해 창조하게 됩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줄 것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